근데 아니, 뭐 어떤 이유로 두 분은 합의가 됐다고 보는 거?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안 드셨어요. 권한대행께 재량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럼 그 피청구인은 여야 합의의 부재를 이유로 국회에서 선출된 40여개에 대한 임명을 지금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입니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네. 재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무슨 선출 절차의 어떤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이후에 오랜 정치적 관행이 여 한 명, 야 한 명, 여야 합의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영진 재판관님의 경우에도 여 한 명, 야 한 명, 그다음에 여야 1당과 2당의 합의로 제3당인 바른정당의 합의로 이렇게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청군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구인 재판관님이 이렇게 구성되는 데서 이견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견이 없는데 헌법재판소장이 그러면 어느 분을 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잘 안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두 번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여당의 어떤 참여 없이 야당 일방적인 어떤 그 만장일치에 의한 선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두 분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있었는지 여부를 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확인된 대로 바로 임명을 하시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야 합의가 그 재판관 선출의 법적인 절차적 요건은 아니라는 뭐 그건 법적 입장이시죠? 요건은 아니라고 아니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깐만 꼭 한 네네. 말씀 더 네. 보태면요.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가 또 쟁점 중에 하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부작위에 의해서 권한이 침해됐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은 그 헌법상 법률상 피청구인한테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 헌법 규정 해석상 자기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질문 드린 건데 국회에서 선출한 그 재판관 후보자가 법정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은 임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명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 어떻습니까? 그 자기 의무가 있다고 그 못 본다는 게 비청구인 측견은 저희는 그것은 뭐 법정 어떤 그 헌법재판관의 어떤 네. 뭐 자질 이런 것을 대통령이 검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 안 되기 때문에 네네. 합의될 때까지 임명을 보류했다는 것이지 뭐 전혀 임명을 하시지 않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 3인 중에 여당과 야당이 각 한 명씩 추천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정치적 관행을 넘어 법적 확신까지 취득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야 합의라는 요건은 관행에 의한 것이고 그 관행이 규범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뭐 우리 뭐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판례가 있듯이 이 국회가 오래된 관행이 있습니다. 관행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장을 어느 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조차 안 된 상태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와 같이 선출한 것이 과연 국회의 선출이 어떤 문제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말하는 여야 합의가 이제 정확한 어떤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의미합니까? 그 3인을 사실은 어떻게 잠깐만요. 3인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 3인의 추천 방식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인지, 그 어떤 것입니까? 우선 여야가 몇 명씩 추천할 것이냐가 가장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분이 할 것이냐는 각 당이 추천할 거기 때문에 다른 당에서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구인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장의 문제가 나오고 현재 지금 대행님이 계십니다마는 헌법재판소장을 어느 분을 할 것이냐에 관해서 여야 사이에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논의를 하다가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 9분이 되어버리면 그럼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적어도 전 현직 재판관 중에서 적어도 여당과 또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분을 지금 국회에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통과하는 것을 어느 정도 논의를 한 중에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 문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채로 지금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이렇게 선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선거제 그 점을 지금 문제로 해서 과연 여인, 야인 이렇게 추천이 여야가 합의가 되어 가지고 선출된 것이냐. 그래서 그 중에 두 분은 된 것 같은데 여 한 분, 야 한 분 정도 이렇게 두 분은 분명히 된 것 같은데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런 선출되었느냐, 된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다면 즉시 임명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여야 합의 부재라는 게 지금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여야 합의 부재라는 게 그 마은혁 후보자라는 특정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 이건 아닌 거죠? 특정인은 그건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습니다. 인원수 그러면은 인원수 헌법재판소장 문제입니다. 그 소장 임명에 대한 문제입니까? 네. 소장 임명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십니까?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전현직 그 원내대표를 정인 신청하고자 했는데 재판부에서 기각을 하셨으니까 그건 존중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헌법재판소장을 어느 분으로 할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국회에 의석 수준한다면 사실 야당에서 그냥 추천한 분을 통과해도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과연 헌법재판소장이 이런 문제가 합의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정리를 하면 네. 그 세 분 재판관 그 추천 방식은 재판소장 임명과 같이 연계해서 좀 합의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야 간에 그렇게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러면은 합의가 네네. 그 재판관 지금 두 분은 지금 임명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 두 분은 합의가 됐다고 보는 겁니까? 네, 아니, 뭐 어떤 이유로 두 분은 합의가 됐다고 보는 건가요? 아마 우리 권한 대행께서 아마 각계 의견을 들으신 모양입니다. 들어서 적어도 그 종전에 어떤 헌정사 관행을 보게 되면 여 한 분, 야 한 분은 일단 뭐 합의가 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게 추천해서 선출된 분을 임명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야당에서 제일 먼저 추천하신 재판관 후보자는 한 분은 여야 합의됐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헌법재판소장 문제와 연계된 문제고 여야 합의 원내대표 사이에서 논의를 하다가 논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고 정리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실무 화상기에 좀 올려주세요. 사무관님, 실무 화상기. 지금 그 조선일보 2024년 11월 28일자 기사입니다. 여기 네. 보면 여야가 공석인 국회 모 재판관 3명을 국민의힘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2명 추천하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선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소장 임명과 연계해서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네. 이제 제가 이제 전직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헌법재판소장 문제와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도 지금 이렇게 보도된 것처럼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마 유력하게 먼저 이렇게 여야 합의가 한 분씩은 무조건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 두 분을 먼저 임명을 하신 것 같고 나머지 한 분은 지금 아직까지 그 헌법재판소장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여야 합의가 완전히 된 것으로 지금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확인되면 바로 임명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피청구인은 그 마은혁 후보자에 관해서도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피청구인이 생각하는 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뭐 서면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지금 여야 사이에 여야 원내들 사이에 적어도 헌법재판소장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야당이 한 분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정리가 됐는지 여부를 좀 여야 원내대표에서 좀 어떤 합의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고 계시고 특히 헌법재판소장을 어느 분을 할 것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피청군 입장으로서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인데 그 점은 국회에서 좀 지금 빨리 논의를 해가지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구인의 헌법재판소 이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 조항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재판관님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신 뒤에 그거 좀 올려놔 주세요. 네, 저게 이제 그 공문이거든요. 이제 이 공문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의 건 이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확찬대 이렇게 해서 그 날짜를 좀 확대해 보세요. 아래쪽 부분에. 12월 9일자. 예. 12월 9일이죠. 네. 예, 12월 9일에 이제 마은혁, 정계선 두 분을 추천한다. 이렇게 이 정식 공문으로 그 국회의장에게 제출이 됐잖아요. 이게 12월 9일입니다. 그 다음 거. 이건 이제 국민의힘 건데 맨 위에 보면 대외 공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외부로 보내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여기 보낸 거에 역시 그 날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국민의힘 대표위원의 직인이 찍혀 있고 역시 12월 9일입니다. 이제 그러면 저거를 보면 국민의힘이 1명하고 민주당이 2명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공문까지 지금 국회에 발송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청구인 쪽에서는 저거 말고 추가적인 내용이 합의가 더 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뭐 문서가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저 공문을 왜 보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힘에서는 1분 추천했고 그 민주당에서는 2분을 추천했는데 지금 답변서에 지금 피청구인 쪽에서 뭐라고 쓰셨냐면 여야 간 합의가 있었던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는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였고 나머지 1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 라고 피청구인 쪽에서 밝혔다 이렇게 답변서에 쓰셨는데 네. 이게 저 공문에 의하면 같은 날에 지금 국힘에서는 1명, 민주당에서는 2명 같은 날 공문이 국회의장에게 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2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판단할 권한이 그 권한 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그 근거는 뭐냐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피청구인 쪽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의 이제 재판관 임명권에 관해서 이게 무조건 형식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답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헌법 111조 2항 헌법재판소법 5조에서 규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경우 이때는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국회법에 의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소위 날치기 등 본회의 표결 절차 자체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등 재판관 선출 절차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때도 그 대통령에게는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범위 내에서 재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을 지금 권한대행께서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그 한 분이 지금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께서 임명을 하지 않을 그 범위에 지금 포함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답변서에서 주장하시고 있는 이 사유에 지금 그러니까 뭐 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안 했거나 또는 날치기를 했거나 이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인지. 근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권한대행께 재량권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피청구인 쪽에서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12월 9일자 그 공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이 당의 입장을 좀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이 여야 원내대표를 정인으로 신문해서 그 부분을 또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습니다만은 저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공문이 나갔잖아요. 네네. 공문이 나갔으면 그 부분은 합의가 된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지금 그 문서도 없고 공문에도 없는 그 내용이 만약에 있었다면 저 공문을 왜 내보느냐 이 말씀이죠. 제가 전 대표는 이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2월 9일은 그 원내대표의 그 부재 사이에 공백 상태에 있는 사이에 지금 이렇게 공문이 나간 것 같은데 적어도 여 한 명, 여는 어떻게 한 분밖에 우리가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달라 해서 한 분을 추천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2명을 추천을 같은 날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 한 명, 야 2명에 합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이 그러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가? 어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국회가 선출한 그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국회의 그 선출 절차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적어도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와 같은 뭐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은 뭐 없겠습니다만은 막 그런 게 있다든지 또는 적어도 어떤 여야 선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적어도 재량권이 있지 않은가. 그 재량이 완전히 0으로 추출된 건 아니고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어떤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제 질문의 취지는 그러니까 답변서에 이제 그런 내용을 쓰셨잖아요. 네네.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거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네. 권한대행께서 임명을 안 한 것인데 마은혁 후보자가 지금 답변서에 쓴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느냐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적어도 헌법재판소법이나 어떤 그 재판관의 자격 요건을 결한 부분은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도덕성을 뭐 이렇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하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만합시다. 청구의 마무리 변론하십시오. 계속 겉돌고 있기 때문에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